안녕하세요. 저는 3살 먹은 아들을 키우는 결혼 5년 차 30대 워킹맘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기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낳고 나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아이가 벌써 3돌이 지났더라고요. 육아하면서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많이 느끼는데요. 아마 아이 키우면서 자기 부모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특히나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울 때 이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 때는 예쁜 손주 태어난 모습 못 보고 2분 다 돌아가셨다는 게 서글프기도 해요. 사실 제가 친정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요.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아빠와 함께 운영하시는 세탁소를 혼자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또 외동이다 보니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각별했죠. 저는 사춘기 같은 건 아예 모르고 자랐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자란 착한 딸이에요. 이건 엄마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라지만 엄마 동네 친구분들이 늘 모이면 하시는 소리가 이랬거든요. 아유, 우리 딸도 수연이 하는 거 반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네. 어쩜 수연이는 저렇게 엄마 말도 잘 듣고 뭐 하나 못한 게 없어. 어릴 때부터도 워낙 순해서 울지도 않았는걸. 타고난 게 성격이 저래. 지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우리 애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둘 다 드세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데. 저런 딸이면 열이라도 키우겠어. 그러면서 엄마들이 서로 저를 며느리 삼겠다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동네는 워낙 여기가 토박이인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아직도 나고 자란 동네에 살고 있죠. 물론 집은 달라지긴 했지만요. 엄마는 세탁소를 하셨고 주변 가까이 이웃들과 아이를 돌보는 일도 품앗이하고 서로 반찬도 나눠가며 먹고 또 겨울에는 집집마다 김장도 같이 돌아가며 해주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방 소도시만 해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이 드물지만요. 아무튼 그 동네 살던 아줌마들 자식들도 다 저와 또래이거나 고만고만해요. 서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지내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어린 시절 알고 지내던 친구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물론 엄마와 시어머니도 저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셨죠.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사연을 말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조금은 특별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부 갈등이나 이혼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고 하죠? 대한민국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다 어려운 존재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아줌마가 시어머니가 된 건데 마냥 시어머니가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마냥 어렵고 까칠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전혀 제가 짐작하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어머니 덕에 아이 잘 키우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와 어머니 사이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제 이야기는 마음 편히 옆집 동생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친정아빠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라고 들었고 어릴 때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와 친척들 모두 비명 행사나 다름없는 아빠 죽음에 다들 충격을 받았다는 건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에 CCTV나 블랙박스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뺑소니는 아니었지만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증명하는데 좀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사실 세탁소 일이 여자 혼자 하기에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그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작은 차로 저녁에는 아파트 단지에 직접 옷 배달까지 사람도 안 쓰고 다 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친가와 서서히 연락이 끊겨서 나중에는 저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나 경조사 아니면 찾아갈 일이 없더라고요. 엄마 외가 쪽도 친족이 별로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엄마는 주로 동네 아줌마들과 왕래를 자주 하며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아줌마들 가족들이 우르르 와서 엄마 위로도 해주시고 장지까지 따라와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거의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지 또래 친구들도 다 친하게 지냈고 제가 외동이라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친구들이 있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의 지금 신랑감도 있었으니 말 다 했죠. 물론 어릴 때는 지금 신랑감에게 저는 관심도 안 줬습니다. 동갑내기 코찔제리로 생각했죠. 그리고 엄마 친구도 저는 아줌마들 중에서 사실 제일 무섭고 어렵게 느끼던 분이에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되었지만 일단은 아줌마라고 칭하겠습니다. 아줌마는 동네에서 우리 엄마 세탁소 2블록 건너 건물 주셨습니다. 1층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그 건물이 아줌마 거라고 엄마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거의 대장 노릇을 하던 분이었어요. 게다가 어지간한 남자들도 대적 못하는 풍채와 대범한 성격 때문에 거의 여장부라 다름없으셨습니다. 아줌마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지금의 저의 남편이 되었네요. 아들 둘 키우면 깡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줌마는 워낙 센 성격 때문에 아들들이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줌마는 딸 하나 있었으면 소원 없겠다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를 딸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긴 했어요. 근데 아줌마가 저런 소리 하실 때마다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좀 웃겼습니다. 아이고, 나는 다른 집은 몰라도 너한테는 우리 딸 며느리로 못 보내겠다. 며느리 말라 죽으면 어째? 아들들도 엄마한테 꼼짝 못해서 둘이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게 크는데 며느리한테는 오죽할까? 언니가 아들들 너무 다그치지 말고 좀 풀어줘. 애들 저렇게 엄마한테 깍듯한 집은 내 생전 처음이네. 어머, 시원엄마, 모르는 소리 한다. 아들 안 키워봤으면 그런 소리 하지를 말어. 근데 내가 아들들한테는 이렇게 험악하게 굴어도 딸이 있었으면 정말 달랐지. 시원엄마, 지연이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보낼래? 그럼 내가 잘해주지? 두 분이서 저렇게 농담을 했지만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런 소리 들으면 괜히 기분이 이상하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줌마가 은근히 무섭기도 했고 아줌마 아들들은 말수가 없어서 알고는 지냈지만 다른 동네 친구들보다는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네에서 떠난 친구들도 있었고 남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친구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돈을 버는 친구도 있었고 저처럼 대학 진학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만큼 연락 못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특히나 군대 가면서 다들 연락이 끊겼고 저도 대학 졸업반부터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거의 친구들 신경 못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른 아줌마들과 가깝게 지냈지만 유독 진원의 엄마, 그러니까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한 아줌마와는 계속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만나지는 못해도 그 집 아들들이 어느 학교를 가고 무슨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를 엄마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집에도 자주 오시곤 했고요. 시연아, 이번에 진호가 글쎄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에 입사했단다. 대단하지? 진호 형은 같은 변호사끼리 만나서 결혼도 잘 시키더니 작은 아들은 아주 더 잘났지 뭐냐?
아들들 엄마가 키워야 저리 잘 크는 게 맞나 봐. 아줌마가 아주 호랑이 엄마였잖아. 기억나지? 응. 사실 나는 아직도 아줌마 앞에서 말도 잘 못하겠는걸? 아줌마가 잘해주셔도 어렸을 때 오빠랑 진호 혼내는 걸 봐서 그런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 근데 아줌마랑 엄마랑 제일 친한데 어쩔까? 암튼 그 집 아들들 잘 된 건 보니 기분은 좋구만. 지연이 너는 진호랑 동갑인데 연락도 하고 그러지. 서로 직장도 다 잡았겠다. 지금 만나면 얼마나 좋니? 엄마는 은근히 아줌마네 아들들 얘기하면서 특히 저랑 동갑인 진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원래 아줌마네 둘째 아들인 진호와는 군대 갔을 때부터 썸을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원래 저는 눈꽃만지도 관심이 없었는데 군대 다녀온 그 아이를 보고 서서히 남자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릴 때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특히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데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연애를 하고 있긴 했어요. 엄마에게는 나중에 서로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게 되면 말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왜냐면 두 분이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 괜히 우리 둘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네 딸이 잘못이네, 내 아들이 잘못이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긴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8살 되던 해에 드디어 양가 부모님들께 우리 둘 서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며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어쩜 감쪽같이 엄마에게도 말을 안 했냐며 나무라시긴 했지만 좋아하셨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어릴 때 우스갯소리로 며느리로 안 보낸다고 했는데 참 사람 일 모른다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는 엄마와는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는 놀라시면서도 한바구음 지으시며 좋아하셨는데 아줌마는 제가 느끼기에 웃음기가 없으셨거든요. 어쩌다 보니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한 건데 아줌마는 뭔가 아득이 아깝다는 듯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제가 조금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머, 이것들이 언제부터 비밀 연애를 한 거야? 어쩐지 진호 이 녀석 선짜리 다 물리치는 이유가 있었구만. 모태솔로일까봐 걱정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엄마한테 진작 말하고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 엄마, 알았으면 엄마가 막 결혼 재촉할까봐 그랬지. 엄마가 수연이 좋아하잖아요. 뭐? 아이고, 얘. 그거야 니들 어릴 적에 웃자고 한 말이지. 며느리 보는 문제는 다른 거야. 암튼 우리 진호도 같은 직종 아가씨나 어찌 만나보게 할까 했는데 둘이 사귄다니 어쩌니. 둘이 결혼할 거지. 해야죠 엄마. 결혼할 생각으로 얘기한 거라니까요. 나는 한 내년쯤 하고 싶은데요. 뭐 내년이라니. 너무 빠르다. 30 넘어서 천천히 해도 괜찮아.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연애 실컷 해보고 결혼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결혼 빨리 해서 뭐하게. 엄마, 결혼해서 연애하듯이 살면 되죠. 굳이 연애 길게 하고 돈 쓸 필요 있나요? 그냥 둘이 돈 모아서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할게요. 시연이네 엄마, 아니, 장모님은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왜 그래요? 저는 아줌마, 아니, 이제는 예비 시어머니라고 칭해야겠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빨리 할 필요 없다고 아들 마이로 하는데 은근히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랑 동갑인 아들 나이가 너무 아까워서 저러시는구나 싶어서요. 우리 집은 사실 엄마가 세탁소 하시면서 그래도 살만은 한 정도였습니다. 엄마 집 있고 대출 없고 노후 대비 잘 되어 있으셨고요. 저도 임용고시 합격 후 중등교사로 재직하며 안정적으로 벌고 있었고요. 물론 우리 집에 비하면 시댁은 훨씬 더 잘 살긴 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시어머니는 건물 주셨으니까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며느리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니만
그것도 엄마랑 친해서 하시는 빈말이었나 싶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최고이니 제가 아들에 비해 모자라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와 달리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점이 비교되니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적잖이 놀랐어요. 원래 예비 시모가 까다롭고 아들들에게도 엄청 무서운 분인 건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 좋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놀라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결혼 논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사회생활 경력이 짧아 모은 돈이 없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을 마련할 때 예비 시모와 엄마, 저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때 조금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기분이 상한 일이 있긴 했어요. 저는 괜찮다는 집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퇴짜를 놓으셨고 결국은 엄마가 친구다 보니 적당히 구하자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구만 왜 그리 까다롭게 굴어지 너 엄마. 애들이 이 집에서 애 낳고 계속 살 거 아니잖아. 적당한 집 구해도 난 괜찮아. 뭐로는 소리?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몇 년 안 산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살 집이야. 너는 아니지. 이제는 호칭도 안 싸돈이라고 해야겠구만. 안 싸돈. 안 싸돈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포기만 하셔. 집은 내가 사주는 거잖아.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이 꼭 돈 내는 사람이 고를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들려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엄마는 저와 달리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워낙 두 분이 오랜 친구 사이다 보니 저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나 싶었죠. 저는 아주 나중에서야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해도 좀 퉁명스럽게 하시는 분이란 걸 알았지만요. 엄마, 근데 진원의 엄마, 아니, 어머니는 원래 저렇게 까다로운 분이셨어? 나 아까 은근히 서운했잖아. 어쨌든 우리가 살 집인데 이 집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집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가 집을 얻을 수 있기는 한 거야? 걱정하지 말어. 네 시어머니 까다롭긴 해도 너한테 못되게 굴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따르면 되니까 그렇게 해. 엄마는 제 말에 그다지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결혼 날짜를 2달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저와 예비 신랑이 살게 될 신혼집을 자주 드나드시면서 필요한 게 없나 챙겨주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는데 어느 엄마가 그 정도 신경을 안 쓰겠어요. 시어머니와 친한 사이라고 해도 할 건 해야 한다면서 예단이랑 혼수 같은 것도 남들 하듯 모자라지 않게 정말 살뜰히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면 엄마가 저한테 한 소리 하셨어요. 아무리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라고 해서 할 거 안 하면서 너 시집 보낼 생각 없어.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서로 틀어지지 않는 법이야. 너는 잘 모르면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있으면 돼. 아, 참. 아줌마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셨단 말이야. 집만 신경 쓸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이번에는 왜 그러는 거야? 아주버님 결혼할 때 예단이고 뭐고 원 없이 받아서 더 받을 것도 없다고 하셨단 말이야. 어머니가 괜찮다는데 엄마 혼자 왜 그리 잘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너는 아직도 시어머니 될 분한테 아줌마가 뭐야. 입에 안 붙더라도 어머니라고 해야지. 그렇게 말은 해도 기본은 해야 하는 거야. 암튼 너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워낙 제 결혼 앞두고 설레하시고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라 더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 말도 일리가 있긴 했습니다. 저는 엄마 친구지만 예비 시모를 어릴 때부터 어려워했는데 결혼하겠다고 한 뒤부터 은근히 저에게 웃음기 거두고 까다롭게 구시는 게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정성을 들이시는 게 속상하면서도 또 엄마 말이 맞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기분이 영 묘하더라고요.
내가 시집가면 집이 가까워도 엄마 혼자 어쩌려나. 집에 혼자 쓸쓸해하진 않으실까. 갱년기 때 참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픈 거 말 안 하고 혼자 끙끙거리시면 어쩔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결혼 전 큰맘 먹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엄마 가게를 오래 못 비운다고 하셔서 가까운 일본 오사카로 가긴 했지만 엄마가 저랑 여행하시면서 정말 너무 즐거워하시고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진작 엄마랑 왜 이런 데 안 다녔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나마 엄마랑 그런 추억을 남겨놔서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엄마랑 결혼 전에 여행 다녀온다고 했을 때 예비신랑은 잘 생각했다며 엄마에게 용돈도 쥐어주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아들을 은근히 훌기시더군요. 아마 질투가 나셨나 봅니다. 제가 엄마랑 여행 가서 시어머니 생각에 선물을 이것저것 사왔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눈이 높으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예비 며느리가 사온 거면 일단은 고맙다 하고 받으실 줄 알았는데 타박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참. 예. 너는 이런 걸 여행 가서 무엇하러 사와? 돈 아깝게 필요도 없는 것을 그냥 엄마랑 여행이나 즐겁게 하지 그랬어. 그래도 엄마 거 사면서 어머니 생각나서요.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이런 화장품을 어디다 쓴다고? 어쨌든 사온 거니 잘 쓰기는 하마. 근데 다음번에는 뭘 사려거든 나한테 직접 물어보고 사라. 알겠지?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신뢰를 추구하시고 현실적인 분이더라고요. 어머니 화법이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까다로운 분인 것 같아서 많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딱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하시진 않으셨고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이란 건 왜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오는 걸까요?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 저는 한창 학교에서 수업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119 구급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엄마 세탁소 옆 편의점 사장님 전화였어요. 하필이면 엄마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 중에 쓰러진 건지 한참 후에 손님에게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 수연아 어쩜 좋니? 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는 중이거든? 너도 지금 빨리 와야겠다. 네, 엄마가요. 오늘 아침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그럴 리가요. 저희 엄마 평소에 아픈 것도 없고 약 먹는 것도 없으신데 갑자기 왜요? 지금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늦게까지 일하는 엄마가 과로로 쓰러지셨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엄마가 의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 저도 부랴부랴 사장님이 말해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가장 먼저 처치받아야 하는 응급 환자로 분류되어 이미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같이 와주신 사장님께 일단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뭐부터 해야 하는지 연락할 친척도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예비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의사가 말하길 지조막하 출혈이라고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뇌출혈이라는데 예후가 아주 안 좋은 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더군요. 수술을 해도 의식 없이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저는 엉엉 울면서 그랬어요. 숨만 붙어 있어도 좋으니 살려면 달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긴 했어요. 거의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치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기도하면서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듣고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오셨는데요. 다들 갑작스런 일에 놀랐는지 차마 저에게 위로의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람, 많이 놀랐겠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 어쩌다가 쓰러지신 거래? 바로 실려왔으면 괜찮으셨을 수도 있는데 손님이 발견한 거라 정확히 언제쯤 쓰러진 상태로 있었는지도 잘 몰라. 어떡해 우리 엄마. 저렇게 나도 못 알아보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쩌지? 그럴 리 없어. 요즘 수술 얼마나 잘하는데. 장모님 수술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야. 예비 시모도 연신 눈물을 찍어내시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이럴 수가 있다니. 네 엄마 평소에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살았는데. 괜찮을 거다. 일단 수술 잘 되길 기다려보자. 두 분이 바로 달려와 준 덕에 저는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엄마는 수술 후에 의식을 찾지 못하셨고 온몸에 주렁주렁 장치를 단 채 중환자실에 거의 2주 가까이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면회 시간마다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딸 결혼하는데 꼭 봐야지. 엄마가 시어머니랑 곱게 한복 맞춰 입자고 한 거 오늘 찾아왔단 말이야. 엄마, 제발 일어나자. 응? 엄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엄마 절대로 난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제 말에 거의 반응이 없었지만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의식 없는 와중에도 제가 하는 말을 분명히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원래 한 군데가 망가지면 연속적으로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응급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길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엄마는 목숨과 외줄타기를 하시는 듯 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직장은 휴직할 수도 없었는데 다행히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어 엄마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한 달 앞으로 다가왔던 결혼도 미룬 상황이었고요. 저는 엄마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결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살이 빠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는지 예비신랑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연아, 장모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도 돌봐야지. 너 지금 얼마나 살이 빠졌는 줄 알아? 우리 결혼이야 나중에 해도 된다 쳐. 근데 이러다가 너까지 쓰러지면 어쩌냐? 나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 엄마가 이대로 가버리면 그냥 따라 죽고 싶다. 어쩌지? 진호야,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이대로 가버리면 나는 혼자잖아.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는 거야. 네가 왜 혼자야? 주변에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런 말 말고 너도 챙겨. 밥은 챙겨 먹어야 장모님도 돌보지. 너 장모님이 지금 이렇게 초췌해져서 병원에 오는 모습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 엄마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봐. 예비 남편은 저리 말하며 걱정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만약 그 시기에 남편이 없었다면 아마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를 따라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엄마 때문에 거의 반 정신줄을 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모도 엄마 병원에 있는 동안 종종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별다른 말 없이 저 보시고 엄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엄마 귀에 대고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원래 호랑이 같고 무서운 분이지만 엄마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이니 저와는 또 다른 마음이셨을 겁니다. 아직 환갑도 되지 않은 나이의 젊은 우리 엄마. 예비 시모는 저리도 건강하고 정정한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싶어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사실 엄마는 이제 뇌가 기능을 못하는 상태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뇌사 상태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언제 호흡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예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 육신을 좋은 데 쓰고 싶다고요. 장기 기증을 하고 싶으시다는 뜻이셨고, 실제로 저 대학교 다닐 때 엄마와 저는 둘 다 장기 기증 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의 일일 때나 대단하다 장하다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막상 내 엄마 내 가족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놓지 못한 거죠. 저는 의식이 없는 엄마라도 그냥 내 곁에 살아 숨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만지면 따뜻하고 귓가에 말을 하면 눈물도 흘리는데 분명 언젠가는 깨어나실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더라고요. 의사는 엄마가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전 엄마 뜻을 받드는 것이 현명한 일일 거라고 저를 설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또 의미 없는 시간을 계약 없이 흘려보내나 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조금 냉정한 얼굴이셨어요. 수연아, 너 얼굴 꼴이 그게 뭐냐, 응? 이러다가 네가 먼저 큰일 나겠다. 대뜸 저를 보고 꾸짖게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나오셔서 싸운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맛이 느껴지지도 않는 어머니 음식을 간신히 목구멍으로 넘겼죠. 어머니는 제가 다 먹고 나니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날은 작정을 하셨는지 저에게 조금은 모질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연아, 근데 너 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사니? 결혼은 미뤄도 그만이야. 하지만 너 지금 얼굴 꼴을 봐라. 오늘 뭘 먹긴 한 거니?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너 때문에 우리 친어도 입맛을 잃고 비쩍비쩍 말라가니 하는 소리야. 너 언제까지 엄마 붙잡고 이렇게 살래? 내가 친어한테 얘기 다 들었다. 의사가 그랬다며. 깨어날 가망 없다고. 그 장기 기증이지 뭐지 그거 네가 결정만 하면 된다고 했다는데. 예, 힘들겠지만 너 이렇게 엄마 명줄만 놀린다고 네 엄마 좋아할 것 같으니? 절대 아니야. 저는 어머니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저한테 엄마를 놔주라니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가 아직도 저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런 소리 마세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려면 안 하셔도 되니 오지 마시고요.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예비 시모가 불쾌하실 수도 있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 생각한답시고 하는 말이 전혀 달갑지도 않았고 고맙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중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자꾸 이런다고 가망 없는 엄마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기도 하신대? 가망도 없는데 왜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게 네 엄마를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건지. 네가 아직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이만하고 오늘은 일단 가마. 네, 할 말 다 하셨으면 가세요, 어머니. 저 멀리 안 나갈게요. 어머니는 그날 저를 꾸짖게만 하고 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서운했던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와의 조금 전 대화를 말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네 엄마 어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니. 우리 엄마가 빨리 죽기만 하시는 것 같잖아. 어머니는 엄마랑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으면서 어쩜 저러신데? 전하, 우리 엄마가 아들만 둘 키우신 분이라 워낙 말씀을 무뚝뚝하게 하셔서 그렇지
네가 안쓰러워서 하신 말씀일 거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아무튼 네가 어머니한테 병원 이제 가지 마시라고 전해. 너네 엄마는 내가 고아되면 과연 이 결혼을 하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아무리 엄마랑 친해도 자식 결혼은 다른 문제인데. 나도 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해서 결혼이고 뭐고 지금 생각 중이니까. 시연아, 오해야 오해. 우리 엄마가 그런 의도로 너한테 말씀하실 분이 절대 아닌데. 아, 일단 마음 추슬러. 내가 당분간은 엄마한테 병원 가지 마시라고 잘 말씀드릴게. 결혼 안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줘라. 착한 예비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달래줬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마저 돌아가신다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엄마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저에게는 아빠 대신이었고 친구이며 전부인 존재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선택과 상관없이 엄마는 떠날 준비를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을 못 넘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저는 예비 남편과 둘이 임종실에서 엄마 병상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듣고 예비 시어머니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어쩐지 눈가가 이미 붉어져 계셨는데 엄마는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오실 줄 몰랐어요. 얼마 전 저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한 이후로 연락이 없으셨거든요. 기분 나쁘셨을 거다 짐작하고 있었고 안 오셔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임종하시기 직전에 찾아오신 거 보고 내심 놀랐어요. 제가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와 예비 시모는 오랜 친구 사이이니 인사할 시간은 주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미 마지막 인사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예비 시모는 갑자기 우리 엄마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엄마. 예, 정수가. 내 말 들리지? 정수가. 너 지금까지 이렇게 버틴 거 수연이 때문인 거 내가 왜 모르겠니? 딸 걱정에 눈 못 감는 네 심정 잘 안다. 근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수연이가 어떤 애니? 내 딸이나 다름없어. 우리 아들이랑 맺어준 것도 다 인연이지 싶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 네 딸, 내가 친딸처럼 잘 보살펴 줄 테니 다 내려놓고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 정수가.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엄마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엄마가 떠나셨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는 듯 편안한 얼굴로 너무 깨끗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저 역시 어머니가 엄마에게 하는 말 들으며 울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엄마가 편안하게 임종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신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냉정하고 까칠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머니와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픈 나머지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의 말을 하지 못해도 아마 어머니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슬픔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동안 장례 준비며 병원 문제며 예비 남편이 모두 뛰어다니면서 애써주었어요. 갑작스레 돌아가신 통에 낙골당도 준비를 못했는데요. 글쎄 어머니가 이미 저 모르게 언제 준비하셨는지 급하게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시연아, 급하게 알아보느라 엄마 모실 자리가 아주 좋지는 않아. 네가 나중에 자리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면 되니까 일단은 엄마 내가 알아본 곳으로 모시자. 괜찮지? 네? 정말요? 저 정신없어서 엄마 낙골당은 아예 알아볼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고맙고 죄송해요, 어머니. 고맙다니, 네가 어떤 앤데. 가족끼리 이런 건 당연히 할 일이지. 너 경험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잖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잘 보내드리자. 많이 슬프겠지만 밥은 챙겨 먹고. 알았지? 저는 말없이 또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타까워서 나무라신 거였고, 제가 엄마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시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셨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은근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속상한 순간도 종종 있었는데, 어머니는 저에 대한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셨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진심을 그동안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단히 오해를 했더라고요. 어머니는 예비 남편을 시켜 장례 비용과 병원비도 처리해 주셨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건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무리 우리 엄마와 친구라고 해도 예비 며느리에게 이 정도로 하는 시어머니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저는 어머니 세탁소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도 전부 정리하고 처분하기로 결정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꽤나 많은 재산을 남기셨더라고요. 엄마 노후를 위해 들어놓은 연금을 해약할 때는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손주도 낳고 아마 키워주려고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딸의 미래를 못 보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눈 감기가 힘드셨을까요? 저는 슬픔을 억지로 참지 않고 충분히 슬퍼하면서 엄마를 애도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비 남편과 어머니가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엄마 사후 정리가 얼추 끝나고 이듬해 봄에 저는 결혼을 무사히 했습니다. 혼조석에 엄마 아빠는 없었지만 저는 버진로드를 씩씩하게 혼자 걸어 들어갔답니다. 결혼해서 1년 될 무렵 첫 아이가 생겼고, 임신 기간에도 시부모님은 마치 딸이 임신한 것처럼 어쩌면 남편보다도 저를 더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엄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는데 그때같이 손잡아 주시면서 울어주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우리 엄마 제사까지 챙겨주세요. 저는 엄마 제사를 절에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을 챙겨야 하고 저는 가야 할 친정이 없으니 엄마 제사는 그냥 기일에만 집에서 지내야겠다 생각했는데, 첫 기일 때 어머니가 어찌 기억을 하시고 제사를 챙겨주셨어요. 수연아, 내일 엄마 기일이지? 너 정신없어서 음식도 못할 텐데 저녁에 집으로 와. 대충 제사 음식 준비해놨으니까 첫 제사는 여기 와서 지내도록 해. 어머니, 제가 그냥 간단히 챙기려고 했는데 엄마 제사까지 챙겨주시기까지 하세요? 어머니도 몸도 힘드실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 힘든 일이라고. 앞으로 제사는 나랑 같이 준비하도록 하자. 아무 걱정 말고 내일 마음 편히 와. 이듬해부터는 우리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늘 도와주신답니다. 저는 아이를 휴직해서 키우다가 얼마 전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주 순조롭게 복직을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도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적이고 저에게 잘해주는 거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를 공연히 까다롭고 성격 있는 분이라고 오해한 점은 지금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며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엄마도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또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시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부 갈등이나 이혼 얘기 같은 자극적인 사연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 이야기가 모처럼 웃음을 드렸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